주말 새 사실 여야에서 이제 승복 메시지 놓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본인은 승복 메시지를 낼 의향이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앞두고는 별도 입장 표명할 계획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기가 가진 정치적 무게를 생각한다면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거리에서 찬반으로 나눠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마음은 안 같더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만 이들의 어떤 국민들의 극한 대치가 잠재줄 수 있다면 내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분은 대통령의 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버린 것 같아요. 자기만 살면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지지해주는 그 어떤 특정 유튜버의 구독층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지 않냐. 승복 메시지를 국민의힘에서 내긴 냈는데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승복이라는 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승복을 하라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당연히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승복을 요구하는 사람 대상은 불복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불복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그 변호인들. 그리고 거리에 나 있는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을 추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중진 의원들. 그들이 불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 지금 불복하고 있는데 불복한 사람들의 입장을 바꿔서 승복하시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치상. 근데 그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민주당, 따지고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승복 메시지 동조해서 내주시오 하는 권선동 원내대표도 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정작 본인은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아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지지자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한마디도 못하냐 그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불복한 사람들 자 이제 승복합시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하고 민주당한테 제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자 민주당도 같이 승복 메시지에 손잡고 우리가 공동을 합시다.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딱 잘라먹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으려고 승복 메시지를 말하자면 말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권선동 원내대표의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다.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그 승복 메시지 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정이 좀 달라졌다. 내가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못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원래 본인이 조기 퇴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서명까지 하고 대국민 성명까지 발표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다 5일 뒤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또 바꿨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왜 직접 말어라고 하는 것도 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갖고 공방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게 승복을 하냐 마느냐, 승복을 기각이 됐을 때 승복 안 할 일은 없잖아요.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인용이 됐을 때 승복을 하냐 안 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인용이 됐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됐어. 그럼 내가 그것을 승복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승복을, 그럼 나는 그 대통령실에서 안 떠나가고 있을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승복이라는 것은 나온 다음에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마라. 사람들을 선동하지 마라. 네가 억울하다고, 당신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부추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용이 됐다는 이유는, 얘기는 내란 재판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민간인인데 계속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재판부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내란 선동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 관심이 전부 다 차기 대선으로 쏠려갈 텐데 거기서 전직 대통령 누가 뭐 누구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떠들면 사람들이 맞아.
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지지해 주자 그럴 것 같습니까? 별로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별 이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논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예측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윤심 후보 대 한동훈 전 대표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이제 윤심이 그 탄핵 인용이 되고 우리가 지금 헌재 심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 석방됐다고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닌데 국민들이 오해해요. 형사 재판은 더 냉정하고 가혹하게 어떤 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재 심판이라는 것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자격 여부만 따지는 것이지 인신에 대한 구속 이런 부분들에까지는 미치지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형사재판에서 살아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높아지죠. 그러면 높아졌을 때는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 무기징역을 살 윤심 전직 대통령이 사정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통할까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키는 국민의힘에 달렸어요. 지금 이제 전한길, 정광훈, 윤석열 이 세 축에 있어서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몽을 주장하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계몽령이었고 통칭이라도 했던 거에 힘을 실어준 사람은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이 탄핵 반대와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스피커는 사라져요. 스피커가 없는데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이 방송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스피커 꺼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육성으로 떠드는 거 외에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하는 국민의힘이 그 스피커를 끌지 안 끌지는 국민의힘이 선택을 해라.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 스피커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으면 그게 윤심 대 한동훈 대결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는 그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끝나지 국민의 중도층은요. 국민의힘을 거의 위원장당 수준으로 취급할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윤심의 사저정치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봅니다.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빠른 속도로 손절 모드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해왔던 양식이 다 그렇거든요. 바로 배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권당의 대통령 중에서 차기 후보가 전직 대통령과 각을 안 세우고 대통령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봐도 아니 지금 전임 대통령의 아바타를 또 뽑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총으로 제가 대통령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의 억압적 태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김문수 장관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가장 첨예화가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후보가 처음에 당분간 감정에 의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바로 그 지지도 그냥 쭉쭉쭉 빠질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그리고 그러면 내란죄가 계속 적용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저정치 우려하고 그러잖아요.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를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먹히지 않으면 그냥 내 살돌이 찾자.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서 형사재판이나 빨리 대비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본인 형사재판 플러스 본인의 배우자 형사재판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사저정치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JTBC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실패한 이후에 사실 도주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JTBC가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에 실제 관저에서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도피 가능성 나오니까 이날 낮에 1월 8일 낮에 윤 대통령이 관저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오마이뉴스 이제 네네네. 카메라에. 그래서 저희가 이 특이한 손동작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맞다 이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뭐 가짜 뉴스였다. 도피설 가짜 뉴스였다. 그랬는데 정작 나와서 대통령실 그 지하를 둘러봤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된 게 어떤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 과하다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초래한 거잖아요. 43일을 경호처를 사병화 만들어서 관저에서 버텼어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1차 집행장이 무력화되고 2차를 하는데 당시에 이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는 거 아니냐. 그때 뭐 차량으로 이동한 게 아니냐. 그거를 뭐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미 관저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JTBC 보도에 되면 그럴 마음도 품었다는 거잖아요. 지하 빵카로 숨어서 아예 그냥 찾지도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직에 대한 무게감 다 내팽겨쳐버리고 어디 영화에서는 남미에 그런 어떤 무슨 카르텔 범죄 두목이 군 특공대가 들어오면은 본인 살려고 지하 빵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부분도 문제지만 경호처의 문제도 범죄 혐의자를 도주하게끔 보호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호처가 김성훈 경호처장도 있고 뭐 이광우 본부장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최근에 경호 3부장이라는 분을 그 안에서 징계 해임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 집행에 제대로 우리가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처럼 경호처를 보내면 안 된다. 바른 말 했던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자마자 석방되자마자 바로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경호처가 아직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으로 있고 도주를 저울로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저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를 4번째 신청입니다. 검찰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 도주설까지 경호처가 얼만큼 관여되는지를 밝히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 믿어져요. 그거를 설마 거기 지하 방커로 가면은 거기는 안전합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찰 특공대니 뭐니까 쭉 들어갔어 체포하려고. 근데 관저에 없어. 그럼 어디 갔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 벙커에 들어가면 그 벙커에서 거기서 1년을 삽니까? 2년을 삽니까?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다들 어디 갔다는 거 금방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체포를 피해서 글로 도주를 해 들어갔다? 사담 후세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것도 설이잖아요. 보도 자체도. 그러니까 그날 나왔는데 뭐 실제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지하 벙커를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약하니까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로 됐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들어오니까 나 여기 숨어야지라고 생각할 정도. 그건 너무 심하죠.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뭐 생동하는 걸 보면 음모론을 믿고 그 다음에 관저에 43일을 버텼고 따져보면 지하벙커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2번째 시도했을 때 경찰 공수처가 들어갔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그것도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벙커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진 않았을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난받는 일이죠.
지금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12.3 비상계엄 동원된 그 군 사령관들한테 이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이 됐는데 군 비화폰 말고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검찰 특수본이 지난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경호처 비화폰을 확보했는데 로그아웃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원격 로그아웃할 경우에 통화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2월에 경호처 직원에게 이거 비아폰 단말기 통화 기록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직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 원격으로 삭제한 거다. 그럼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 같은데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4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심쩍다니까요. 자꾸 비아폰 앞에 가면은 몸이 작아져요. 저번에도 공수처가 비아폰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려니까 또 공수처를 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아폰과 관련돼서 김성훈 차장이 들어가면 경호처에서 비아폰들을 불출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아폰을 가졌다면 계엄에 관계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비아폰이 가장 당시 계엄의 시간에 활용됐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많은 부분 증거가 손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호처에 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하거나 막고 있는 좀 너무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아폰 기록이 지금 조금씩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한데 이거를 검찰이 지금 말하자면 영장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빨리 청구를 통해서 수사에 착수했으면 좋겠어요. 비아폰 이거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비아폰이 뭐 수백 개가 지금 불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중에 몇 개라도 받아내서 이 계엄의 당시에 어떤 내란의 행위들을 증거로서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 검찰 이 두 기관 간의 뭔가 미심쩍은 행동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받을까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뉴스를 보고 오니까 검찰에서 또 조금은 미온적으로 뭐 경찰의 또 어떤 여러 가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또 그런 전언이 흘러나왔어요. 검찰 쪽에서. 근데 이번에도 안 하면은 정말 검찰은 그냥 경호처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다고 확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공수처가 검찰을 직접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 구속영장을 반려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 내지 뭐 그게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석방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해요. 저는 뭐 소영주 소장님 말에 거의 대부분 동조하는데요. 그 비화폰이라는 게 대통령하고도 통화될 수 있고 그 기밀을 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노삼원이라는 뭐 버거보살이니 뭐니 뭐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제대를 한 전직 정보사 사령관한테 그게 불출이 되고 그게 무슨 HID 특수요원들 그 제대한 사람들에게 뭐 그 전달되고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봐도 검찰과 경호처가 무슨 뭐 마쿠에 뭐가 있었나 왜 저렇게까지 비호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성훈이나 이광우 이 두 분이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부당하게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강요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비화폰을 원격으로 조정하기도 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런 지시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을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을 뭐 자르려고 지금 그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그런 조치가 있었다,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 사람은 자꾸만 어쨌든 지금 현직으로부터 좀 차단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4번씩이나 영장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보면 이분은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적이 있고 또 시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 사실 아까도 소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경호처 간부 같은 경우는 징계 지금 뭐 해임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처분이 이제 올라가야 되지만 이제 최성막 권한대행이 최종으로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이분을 징계 처리하는 게 맞냐, 위법한 지시를 해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 지시에 반발한 사람을, 물론 뭐 기밀 누설이란 다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사보복이 아니면 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경호처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죄 형사집반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정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여 분간 우리가 국헌문란했냐 내란했냐, 헌법상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성을 내는가 하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계엄 사유 명분 제공했다 주장하고 정치인 체포도 부인했습니다. 이 김 전 장관 변호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호칭이 이제 검찰이 공소장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달라. 계엄 배경이 거대 야당 때문인데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급하지 않냐. 하나하나 어깃장을 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양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정신을 내려놓으면 거의 그런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건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거기 재판부가 본인에 대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는 아주 무거운 형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그런 재판에 서서 본인이 마치 양심수이고 확신범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 경쟁을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이었고 경호처장이었고 한 나라에 있어서 요직을 맡았다는 자체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굴러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은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한테는 손해 같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태도를 보면 아마 그 광장에서 뭔가 이 태극기와 송조기를 흔드는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믿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요, 그들의 뭐 그런 오만한 태도에 무너질 만큼 만만치는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매를 벌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뭐. 왜냐하면요, 여기서 주장하기에 뭐 그 헌법상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상계엄 얘기 그때도 있었어요. 비상계엄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비상계엄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군인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비상계엄이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좀 뒤집힌 거 아닙니까? 다 속았죠. 저도 그때 그 여당 패널로 나와서 비상계엄이 말이 됩니까? 제정신으로 얘기합니까? 그 비상계엄하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하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뭐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 같은 정말 여당 내에서도 우리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계엄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 본인 입으로도 저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바꾸시면 정말 좀 화가 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고, 대통령 윤석열
뭐 이렇게 부르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분들 피자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왕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왕조 시대에 무슨 신민과 백성으로 살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은 5년 단임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처벌받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게 옳으냐 그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마치 뭐 대통령을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하려고 하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어야 되죠. 그건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서 소장도 아시지만 그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다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대통령직에 대한 이유지 그 개인에 대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한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이죠 당연히. 그걸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부릅니까?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정말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호칭 갖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윤석열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현직의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새끼 돼지나 돼지 새끼나 어차피 돼지에 말하자면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냥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갖고 따지는 거 보면 이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왕조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왕조 국가를 꿈꾸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이 성공했을 때는 왕조 국가, 윤석열 정권을 꿈꿨던 그런 부분을 자백하는 거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